이번 시간에는 PLC XG5000에서 이제 카운터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타이머하고 카운터는 거의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요. 사용되는 용도가. 그런데 그 반도체 안에서 이제 타이머나 이제 카운터는 이제 둘 다 인터럽트를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런 기저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카운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클릭해서 신호를 보내주면 그 신호를 세는 것이고요.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CPU 안에 있는 PCU, CPU 혹은 이제 PLC 안에 있는 그 반도체에서 수정 발진자에 의해서 혹은 그와 비슷한 어떤 것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걸 세서 타이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타이머하고 카운터는 좀 유사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카운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이제 다양한 명령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CTU에서 이제 앞에 있는 CT는 카운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U는 업입니다. 이제 업 카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CTU 보통 우리가 업 카운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업, 즉 그 다운에서 업이 되는 순간, 이제 다운에서 업이 되는 순간 그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 이를테면은 신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잠시만요. 아이고. 자, 신호가 이렇게 0 상태에서 외부 신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렇게 1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 요 올라오는 순간, 보통 요 올라오는 순간을 이제 업 카운터, 이제 카운터 할 때 이제 세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 순간을 셉니다. 요 순간을 세서 이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되니까 올라와 있는 동안에 계속 세는 게 아니라 이제 0이었다가 1이 되는 순간,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전기가 흐르게 되는 이 순간을 카운트해 준다. 이렇게 알아두신대요. 그래서 입력 상승 펄스가 들어올 때, 요게 들어올 때 카운터 값을 1씩 증가시켜 주는 그런 카운터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카운터죠. 카운터 값이 설정한 그 이상이 되면 출력을 ON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여기 카운터 입력이 있고 그리고 CTU라는 명령을 주고 앞에는 카운터 번호 뒤에는 횟수 이를테면 10번이다 100번이다 이걸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디바이스로 어떤 신호가 계속 들어오는 게 이 n이라는 숫자를 넘어가면 설정치 이상이 되면 출력이 요 카운터 번호가 이제 O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카운터 같은 경우 타이머랑 유사하게 리셋 신호가 들어오면은 출력이 오프가 되면서 카운터 값을 초기 값인 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리셋 신호를 집어넣어서 이제 카운터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카운터 사용하는 코드를 한번 짜보면 이렇게 됩니다. P0, P1 두 개 입력이 있고요. P40 출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입력 조건이 ON인 동안 현재 값이 증가해서 누적된 값이 타이머 이건 제가 예전에 잘못 적어놨네요. 잠시만요. 이 문구를 찍었습니다.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인데 사실은 앞에 있었던 입력 상승 펄스가 들어올 때마다 카운트 값을 1씩 증가한다는 얘기죠. 즉 얘가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카운터가 1 증가되고 다시 누르면 1 증가돼서 0에서 1이 되고 두 번째 누르는 순간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0이었다가 이렇게 해서 0에서 1이 되는 거죠.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스위치를 누르면은 1로 전기가 흐르게 되고 요때 한번 카운터가 동작을 하는 거고요.
떨어지는 거는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전기가 안 흐르다가 두 번째 스위치를 누르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0에서 1로 이렇게 증가할 때 여기 이 부분 보통 상승 엣지라고 해야죠.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0에서 1로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 이러면서 카운터가 2가 되죠. 우리가 카운터를 C1번이라는 카운터를 2라는 값으로 이제 카운터를 시작을 해주는 거죠. CTU 카운터 업 카운터. 그래서 카운터 1번 C1번에다가 2라는 값을 이제 세팅을 해주면은 이제 여기 여기 P0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신호를 스위치를 누르면 혹은 신호가 들어오면 얘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처음에는 0에서 1이 되고 여기서 1이 되는 거죠. 0이었다가 카운터가 1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카운터가 눌려지면 2가 되고 자 2가 되면 C1번이 작동을 하니까 여기 C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이 되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P40번에 이제 붙여놨던 램프가 불이 들어오는 거죠. 흐르지 않다가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기가 쭉 계속 흐르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타이머를 지금 같이 달아놓은 거죠. 카운터에다가 타이머를 달아놔서 T1번 타이머를 30이 될 때까지 즉 그 3초죠. 3초 동안 온 해주는 이 타이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1 이제 타이머 1이 이제 켜지고 얘가 이제 기본 3초 동안 계속 이렇게 즉 불이 켜지고 타이머가 동작하면서 T1번에 3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데 얘는 30 후에 즉 3초 후에 타이머가 켜지는 타이머죠. 자, 그러니까 T1은 3초 후에 이게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3초 동안은 계속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 거고 얘는 그렇죠. 여기서는 계속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 거고 3초가 지나면 타이머 1에 전기가 흐르니까 여기 C1 카운터가 리셋이 되죠. 카운터가 리셋이 되면 카운터가 여기 2였다가 여기서 요 시점에서 다시 카운터 1 요 값이 0으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자, 0으로 초기화가 되면 불이 다시 꺼지겠죠. 이렇게 꺼지겠죠. 얘가 이제 초기화가 됐으니까.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두 번 눌러주면 그때 다시 불이 켜질 거고 그리고 여기 P1번은 그냥 종료 스위치인 거죠. 종료 스위치. 이제 P1번이 제가 어디다 적었죠? 여기 제가 지금 올려두지는 않았나 보네요. 아, 여기 있네요. 예, P1번을 누르면은 여기가 연결이 되면서 전기가 흐르면서 이쪽으로 와서 리셋 신호, 카운터에 리셋 신호가 들어가면서 다시 얘가 이제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요 부분에서. 자,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코드를 이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G5000 실행시켜 보시고요. XG5000 실행시키셨으면은 같이 한번 보죠. 자, 얘를 같이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프로젝트 열어 보시고요. 이제 업 카운터 우리 지금 예제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EX16 16번째 예제 우리가 이제 CTU 업 카운터 쪽 예제죠.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 만들어 두시고 CPU는 XGB로 두셔야 되고 CPU 종류는 XGB, XBCS로 두시고 XGK 프로그램 그대로 두시고요. 프로그램 이름도 EX16의 CTU라고 해놓을까요? 설명문에 제목
작성자 작성일 간단하게 두겠습니다. 제목은 이름 똑같이 해두시고 작성자 자기 이름 넣어두시고요. 작성자에다가 이름하고 학번 같이 넣어도 상관없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비워두셔도 돼요. 작성일도 보통 만든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시고 확인 누르고 화면을 제가 조금 캡처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할 수 있도록 화면을 좀 키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 세팅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 보는 거랑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비슷한데 좀 얘가 커졌을 거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제 거보다 훨씬 더 작게 보일 겁니다. 상관없어요.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지금 현재 모니터 세팅을 한 150%로 좀 키워놔서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것들도 이제 원래 이제 여러 줄로 돼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줄로 이렇게 돼 있었죠. 뭐 쭉 다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굳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좀 다 빼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두 가지만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기본하고 LD하고 즉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새 프로젝트 여는 거 열기, 저장하기, 프린트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하고 여기 필요하면 시뮬레이터 시작하는 거 있으니까 요거까지 해서 이게 지금 기본이라는 요 항목에 들어 있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LD 이제 레더 쪽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이제 가끔이 아니라 자주 사용하죠.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기본하고 레더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좀 닫아놨어요. 화면을 좀 키우면서 위에 있는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거 자, 이 상태에서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카운터 이거 이제 IO 파라미터부터 세팅을 해야 되죠. IO 파라미터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메인 모듈을 디지털 모듈 입출력 모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XBC DR30S로 선택을 해주시고 적용 눌러주시면 자 이제 하드웨어 세팅이 됐고요. 기본적인 하드웨어 세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줄에다가 간단한 설명문을 넣겠습니다. 역시 여기다가 아까 그 제목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이름 그리고 학번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이제 누군지 이제 바로 이제 화면 캡처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화면 캡처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뭐 과제 같은 거 제출할 때 그때 이 내용이 그냥 딴 사람이 한 거를 복사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제 카운터 관련된 거를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 그냥 똑같이 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죠. 요걸 똑같이 해서 카운터 하나 두 번 눌렸을 때 3초 동안 작동하게 그리고 다시 3초 지나면 꺼지고 다시 카운터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두 번째 누르는 순간부터 3초 작동하는데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이제 중단하는 스위치를 누르면은 중단이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죠. 변수 설명부터 한번 간단히 좀 넣어 볼까요? 자 변수는 크게 디바이스로 이제 P0 디바이스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입력으로 지금 3개를 쓰는 거죠. P1 이렇게 입력으로 2개를 쓸 건데 각각 이름을 이제
저는 뭐 따로 뭐 두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적당한 이름을 두시면 돼요. 카운터 업이라고 할까요? 카운터 업. 그래서 카운터 업이라고 이름을 주고 P1은 이제 종료죠. 종료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P40인데 그냥 램프라고 하겠습니다. 램프 P40. 자, 그리고 이제 카운터를 사용을 할 건데 그냥 카운터 1이라고 하겠습니다. 디바이스는 C1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카운터 1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타이머도 우리가 하나를 사용을 하죠. 타이머 1, T1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은 다 된 것 같네요. 입력, 그렇죠. 이제 입력과 출력 있고, 이제 카운터 있고, 타이머 있고, 얘는 이제 종료 버튼. 제가 할 때는 스위치다 보니까 PB1, PB2하고 얘는 RL1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해줄까요? 그러면은 변수를 첫 번째 거는 PB1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 건 PB2라고 했고 램프 대신에 RL1이라고 했군요.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타이머하고 카운터는 그냥 그대로 두죠. 자, 다 됐고요. 이제 변수하고 디바이스를 여기다 잘 연결을 시켜 놨으니까 이걸 두고 프로그램에서 하나씩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는 거는 자, F3 눌러서 F3 눌러서 됐죠? F3 눌러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여기다가 P0니까 디바이스 PB1 이걸 집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좀 화면에 잘 보이게 해 놓을까요? 화면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기에서 변수 보기, 디바이스 보기, 디바이스 변수 보기 두 개를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자, 변수 이름이 아래쪽에 나오고 디바이스 이름이 위쪽에 나오게 이렇게 해 놓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좀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제 카운터 쓸 때는 F10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F10 있죠? 펑션 블럭 눌러주시고 여기서 카운터 중에서 CTU를 우리가 쓸 거죠. 이렇게 CTU 쓰시면은 CTU라는 걸 우리가 쓸 수 있고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들어오는 게 C 카운터고 뒤에 들어오는 게 N 이제 상수예요. 상수 혹은 뭐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우선 카운터 1번 사용을 할 거고 이제 숫자는 2. 즉 C1이라는 이름의 카운터가 두 번 상승 엣지가 들어오면 작동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두 번 상승 엣지가 들어오면 자, 두 번 상승 엣지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두 번 상승 엣지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한 번 들어온 거고 요게 한 번 들어온 거고 이게 계속 가고 있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고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스위치를 나중에 언제라도 한 번 다시 눌렀을 때 이때 이게 이제 두 번째 들어오는 거죠. 요때 카운터 1, 요때 카운터 2 될 거고 2라는 값이 저 카운터를 계산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데 C1에 들어있는 카운터가 2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F3 입력으로 들어와야 되죠. 자, 카운터 1이 작동을 하면 카운터 1이 작동을 하면 F9 램프가 켜져야 되죠. RL1 이렇게 해서 램프를 켜고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카운터 1이 작동을 하게 되면 자, 램프를 켤 뿐만 아니라 타이머를 그때 바로 작동을 같이 시켰죠. 그래서 F3
한 번 더 눌러도 되고 우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카운터 1이 들어왔으면 그러면은 F10 눌러서 이제 타이머를 작동을 시킬 건데 TON에서 타이머 온이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온되는 이제 그런 타이머입니다. 작동 시간 1시간 맞춰 놓으면 1시간 후에 알람이 울리는 그런 거죠. 1시간 후에 알람이 울리는. 자, 그래서 타이머 1에다가 시간을 얼마를 줄 거냐? 그러면 30을 주면은 3초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겠다는 거죠. 타이머 1을 3초 후에 작동을 시키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F3 눌러서 타이머를 작동을 시키면 여기 타이머 1이 작동이 되면 여기서 타이머 1이 작동이 되면 그때 해야 될 게 이제 카운터를 리셋 시키는 거였죠. 카운터 리셋 시키는 거는 여기 R Shift F4 눌러서 넣어주시면은 카운터를 이렇게 리셋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카운터 리셋 시키는 건 시간이 지나실 때도 리셋 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P1번 키를 눌렀을 때도 리셋 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P2 그렇죠. P1이니까 PB2 두 번째 스위치를 눌렀을 때 F6 이렇게 연결되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여기도 사실 카운터 1 똑같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고 아래쪽을 빼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죠. 카운터 1 C1이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램프가 켜지고 타이머가 바로 작동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다 됐네요.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여기다 엔드에서 프로그램 종료까지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저장하고 이제 시뮬레이터 시작을 해보죠. 이렇게 시뮬레이터 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확인 누르고 잘 됐고요. 이제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 클릭하면 이게 이렇게 좀 잘 나오죠. 여기서 P0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카운터 0이고 타이머도 0인 상태에서 P0 한번 누르면은 자, 이걸 눌렀다는 얘기가 지금 0에서 1로 한번 바뀐 거죠. 0에서 1로 바뀌었으니까 카운터가 1이 증가가 된 거고요. 한 번 더 눌러서 얘를 해제를 시켜주면 자, 이게 1에서 0으로 다시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걸로 떨어졌지만 카운터는 여전히 1 그대로 있는 거고 아직까지 출력 P40번 여기는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았죠. 아직 카운터 1 C1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니까 한 번 더 눌러주면 이제 카운터 1이 2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양쪽이 붙고 이쪽으로 전기가 흘러서 램프 P40에 연결되어 있는 램프가 불이 켜질 겁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오죠. 클릭하는 순간 카운터가 됐고 얘가 들어왔는데 자, 근데 또 보니까 또 바로 꺼졌죠. 3초 후에. 왜냐면 얘가 들어오면서 타이머가 바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타이머가 3초 후에 T-ON 작동을 하니까 3초 후에 여기가 붙고 좌우가 붙고 그러면 카운터가 지금 리셋이 돼 버린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 카운터 1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켜지고 3초 후에 꺼지고 자, 이게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언제든지 바로 끄고 싶을 때는 P1을 누르면은 얘가 작동 중 3초 안에서라도 바로 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CTR이라는 카운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카운터가 이제 타이머도 종류가 많았지만 카운터도 또 종류가 많아요. 물론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것을 다 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는 없고
가장 대표적인 거 조금 전에 봤던 거 CTU 이제 그것만 제대로 써도 웬만한 거는 다 여러분들이 가능해요. 쓸 수가 있고요. 혹시 필요하면 CTR이라든지 이 뒤에 올 수 있는 CTUD 정도까지만 이제 알아두시면은 이제 웬만큼 카운터를 사용하는 코드들을 쓰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얘는 여기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것처럼 링 카운터예요. 링 카운터. 링 카운터 이제 보면은 링이라는 말이 이제 요 원이죠, 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으로 돼 있어서 카운터 누르고 누르면은 1씩 증가하는데 1, 2, 3, 그다음에 4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 끝까지 온 다음에 이를테면 여기가 10이었다. 그러면 10 다음에 다시 0으로 되고 0에서 1, 2, 3, 4 이렇게 이제 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카운터입니다. 이 카운터는 아까 봤었던 그냥 CTU 같은 경우는 그냥 0부터 1, 2, 3, 4, 5, 6, 7, 8에서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는 카운터고 저 증가하는 카운터는 이 변수에서 담을 수 있는 한계치가 될 때까지 계속 증가하고 한계치가 넘으면 그때 0으로 되는 이런 카운터인데 링 카운터는 우리가 이 끝부분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끝부분을 정해서 몇 번째까지만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초기화돼서 0부터 다시 시작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카운터가 됩니다. 자, CTU하고 유사하지만 현재 카운트 값이 설정 값에 도달하면 그 다음 카운트 입력이 들어왔을 때 0으로 초기화되는 이런 카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CTU를 써서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CTU보다는 CTR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 일정 수치, 일정 카운트 이상의 0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될 때 이거를 CTR을 쓰게 되면은 명령을 하나를 더 줄일 수가 있겠죠. 명령을 조금 더 줄여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이는 카운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리셋 신호가 들어오면은 출력이 오프가 되고 카운터 값이 0으로 이제 초기화하게 됩니다. 앞에 봤던 것처럼 똑같이 카운터 입력이 들어오면 CTR, CN에서 여기는 카운터 번호, 여기는 숫자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상승 펄스 입력 때마다 현재 값의 1씩 증가가 되고 설정 값이 도달하면은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카운터입니다.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CTR이라는 카운터 쓴 거고요. C1에다가 3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러면은 P0번 이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카운터 값이 1씩 증가를 하는 거죠. 0에서 1로,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자, 3까지 증가하면은 그 다음에 카운터가 들어왔을 때 3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4가 되는 게 아니라 0이 된다는 얘기예요. 0. 그 다음에 0, 1, 2, 3, 0, 1, 2, 3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모양은 앞에 봤던 거랑 이제 유사하니까 여러분들 딱히 이렇게 뭐 어렵게 생각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같이 코드 한번 만들어 보죠.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거 이제 하나 새로 만들어 볼까요?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자, EX 17번. 이번에는 CTR입니다. CTR. 자, X17 CTR 넣어주시고 제목 작성자 작성일 해서 자, 이렇게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설명문에다가 프로그램의 그 제목하고 이름하고 학번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IO 파라미터 더블 클릭하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입출력 모듈 DR30S 선택해 주시고
자, 이러면 이제 기본 세팅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요번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카운터 CTR 집어넣어서 이 값들이 제대로 나오는지만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3 눌러서 이제 뭐 변수 설명 부분을 이제 똑같이 해볼까요? 그냥 변수 첫 번째 스위치는 PB1, 디바이스는 P0, 그리고 두 번째 스위치는 PB2, 디바이스는 P1 이렇게 해두시고 사용하는 거는 지금 카운터니까 현재 카운터 1이라고 해놓죠. 그리고 얘는 C1번. 그리고 이제 출력하는 건 RL1이라고 했네요. 똑같이. 자, 그리고 디바이스는 P40번, 40번에 연결해 놨습니다. 두 개의 입력을 0번과 1번 해놨고 하나의 출력을 40번에 지금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고요. 자, 여기서부터 F3 눌러서 첫 번째 입력이 들어오면, 자, PB1 입력이 들어오면 카운터가 증가를 하는 거죠. F10 눌러서 카운터를 증가를 시키는데 이번에는 CTU가 아니라 CTR이었죠. 그래서 CTR 이걸 집어넣어 주시고 C1번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3이라는 값을 이렇게 카운터 1에 3을 넣어주시고요. 자, 이 카운터가 시작이 되면 F3 카운터가 시작이 되면 자, 램프가 켜지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9 코일 눌러서 여기다가 RL1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종료되는 스위치가 눌려지면은 F3 눌려지면 PB2죠. 두 번째 스위치가 눌려지면 이제 이 카운터 1을 리셋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F9는 코일이고 리셋해 주는 거니까 여기 Shift F4 이거죠. R로 되어 있는 리셋 코일 선택해서 카운터 1을 리셋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난 거죠. 그럼 끝난 거죠. 지금 뭐 딴 거 안 하고 그냥 이것만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엔드까지 집어넣어서 이제 확실하게 끝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고 실행시키면서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시뮬레이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 작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카운터 작동시키기 위해서 PB1 요거 한번 눌러주면 되죠. 누르는 순간 상승 엣지에서 카운터가 작동을 하면서 1 올라갈 겁니다. 0에서 1로 올라갔죠. 0에서 1로 올라갔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스위치에서 손을 뗀 거고요. 뗀 거죠. 카운터는 그대로 1 상태인 거고 아직 카운터가 3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불이 들어오진 않은 거죠. 한 번 더 누르면 자, 두 번째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두 번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카운터가 2가 됐고 여전히 이제 출력 램프는 나오지 않죠. 손 떼고 자, 이제 세 번째 누르겠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카운터가 3이 되죠. 3이 되면 여기 양쪽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전기가 이쪽으로 흘러서 램프가 켜지겠죠. 한 번 더 눌러주면 누르는 순간 얘가 3이 되고 불이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손을 놓으면은요 여전히 3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3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자, 얘를 누르면은 3에서 1 증가해서 4가 돼야 되는데 4가 되지 않고 얘는 0으로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눌렀더니 0으로 초기화가 됐고 0으로 초기화가 됐으니까 카운터 1은 양쪽이 떨어지면서 램프가 꺼진 거죠. 이렇게 됩니다. 다시 손 떼고 눌렀다 뗐다 1 되고
눌렀다 떼면 또 2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3이 될 건데 3이 됐죠? 3이 됐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끄고 싶을 때는 이제 리셋 신호도 줄 수 있다 그랬죠. 여기 PB2 눌러서 P1에 연결되어 있는 리셋 신호를 주게 되면 카운터가 다시 초기화 되면서 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든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굉장히 좀 힘든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가능한 한 이제 방금 지금 봤던 것처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이 단순함 속에서 이 CTR이라는 카운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 하나하나에 대한 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구조로 넘어가게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공부들이 다 똑같아요. 이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PLC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공부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절대 여러분들이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잘 알아두셔야만 혹시나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렵지 않게가 아니라 복잡하게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히지 않고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아이고, 여러분들이 A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B를 연결을 시킨다거나 혹은 A에다 C를 연결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A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으면.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가 준 걸 사용해서 A, B, C가 이렇게 연결돼서 작동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연결돼서 작동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A와 B하고 여기다가 C-를 연결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건 A, B, C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을 때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C가 C-로 바뀌거나 D로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되면 혹은 이 B가 없이 A, C가 연결되거나 이러면은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 하나하나를 알고 있으면 A를 알고 있고 B를 알고 있고 C를 알고 있으면 A, B를 알고 있으면 각각을 알고 있으면 두 개가 연결된 요 내용을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를 알고 있으면은 C 대신에 C랑 비슷한 다른 C-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적어도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알죠. 그리고 이걸 C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A, B로 나오는 거하고 이게 C로 들어갔을 때 이런 네모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C-로 들어가면 세모가 나오더라. 이걸 통해서 요 전체에 대한 흐름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봤을 때 CTR이라든지 이제 다른 이제 PLC 프로그램들 하게 되면은 좀 처음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제가 그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단순해요. LS 산전에서 나오는 모든 PLC들의 명령어들이 달라요. 두 번째로 모든 회사에서 나오는 PLC들의 명령이 또 다 달라요.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물론 같은 부분이 그래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될 거예요. 비중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모습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레더라는 언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PLC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배우고는 있지만
요 모습도 사실은 LS 산전에서 사용하는 거 하고, 그리고 LS 산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XG5000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지.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가 배웠던 GM 윈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요 앞쪽에 들어가서 이게 블럭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블럭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쪽으로 입력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출력이 나오고 이쪽으로 또 뭐 다른 출력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연결하고 뭐로 가고 이런 건 없고, 즉 형태들이 또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100%다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안 다음에 직접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보든지 이제 문서를 보든지 정보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LS 산전에서 나온 PLC에 대한 정보는 역시 그 LS 산전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PDF 자료를 확인을 하시면 제일 잘 나와 있겠죠. 그건 이미 제가 이제 자료실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실에 있는 것들 한번 보시고,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또 그쪽 자료실에 가셔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워낙에 이 자료들은 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셨을 때 그렇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이제 구글에서 이제 구글링 하시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네. 아쉽게도 LS 산전에서 나오는 PL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다른 종류의 좀 커다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료들이 아무래도 LS 산전에 있는 그 자료실에 있는 것을 거의 넘어서지는 못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기 이제 바랍니다. 카운터 CT 하시는 거 한번 해봤고요. 카운터 CT UD 이것도 잠깐 한번 보죠.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업다운 카운터예요. 그래서 CT는 카운터 의미하는 거죠. 아까 CTU 봤었죠. 업 카운터. 얘는 업 카운터하고 다운 카운터가 이제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CTUD 다음에 C 카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는 CTU 같은 경우는 카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있었죠. 그러면 요 숫자 뭐 이제 C1에 3이다. 그러면 C1이 카운터가 1, 2, 3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카운터가 3이 되면은 이제 작동하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요번에는 업과 다운 두 개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업 신호를 받는 포트가 따로 있고 다운 신호를 받는 포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카운터 번호고 업 신호가 들어오는 포트, 다운 신호가 들어오는 버튼. 이를테면은 버튼이 두 개인 거죠. 버튼이 두 개. 버튼이 두 개여서 이 업 신호가 들어오는 버튼을 누르면은 일씩 증가되는 거고 다운 신호가 들어오는 버튼을 누르면 일씩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신호가 들어올 때 카운터가 플러스 1, D에 U의 상승 신호가 들어오면 카운터가 1 증가되는 거고 D의 상승 신호가 들어오면 카운터가 1 감소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카운터 값이 설정 값 이상이면 출력을 ON으로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리셋 신호가 들어오면 출력이 오프되고 카운터가 0이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카운터 CTUD 사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업 카운터 1, 2, 3 세 번 누를 때 3이 되는 순간 램프가 작동을 하고요. 다운 카운터를 누르면은 3에서 2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다시 업 카운터를 누르면 2에서 3으로 1 증가되는 거고 또 다운을 누르면은 3에서 2로 내려가겠죠. 다운을 여러 번 누르면은 3에서 2에서 1에서 0으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떨어질 거고 리셋 신호를 주게 되면 이제 초기 값인 0으로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드를 한번 짜봤어요. CTUD. 그래서 C
1번 카운터 1을 쓸 거고요. 업 카운터는 P0로 들어오는 거, 다운 카운터는 P1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전체 종료하는 램프를 꺼주는 리셋 신호가 들어오는 거는 P2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입력을 주고 그 다음에 C1번 이 카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여기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요런 게 나왔죠. 요거는 제가 아직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그냥 이제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냥 필요한 것만 이제 알려드릴게요. 100%다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얘를 이제 플래그라고 합니다. 좀 특별한 신호예요. 자, F로 시작되는 건데 요 F로 시작되는 플래그가 있어요. 이제 플래그 F니까 플래그겠죠. 근데 이제 플래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 플롯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이긴 한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하나의 전조 현상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제 플래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되면 뭐 공포 영화에서 이제 깜깜한데 이제 괜찮을 거야라고 말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이제 이런 플래그, 그런 거죠. 이런 플래그예요. 얘도. 자, 그러면 이 플래그는 이제 뭐냐 그러면 99번 플래그는 PLC가 시작하면은 자동으로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플래그입니다.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자리가 뭘 어떻게 돼 있었냐 그러면 여기를 이를테면은 이제 요거 무시하고요. P0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P0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이 양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죠. 그래서 눌렀을 때 이렇게 전기가 흘러서 요 뒤쪽에 있는 코일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 F99 같은 경우는 접점인데, 요 접점은 이제 PLC의 전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양쪽이 연결되는 그런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양쪽이 연결되는. 그러면 그냥 여기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 선으로만 연결해 버리면 되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왼쪽은 입력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출력 부분입니다. 즉 엔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왼쪽이 입력이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이 출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즉 입력이 없으면은 출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이어버리면은 PLC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LS 산정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항상 온 된다라는 그런 접점 플래그를 하나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99번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외워가시면 돼요. 사용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때 그때 하나씩 이제 봐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서 역시 새 프로젝트 한번 열어보시고 EX 18번째 거죠. 그리고 CTUD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뭐 좀 중간에 넣을 거를 빼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할게요. 자, 여기서만 설명문을 제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율동.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IO 파라미터에서 여러분들 모듈 설정을 해주시고, 요걸 설정을 안 해주면은 시뮬레이터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바른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설명 부분에서 이번 거는 제가 따로 변수를 두지는 않았네요. 그냥 변수 주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변수 주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들어갈 부분이 F3 눌러서 입력 접점을 주는데 여기 지금까지는 여기에다가 이제 P0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P0 넣고 딴 거 우리가 신경 안 썼는데 여기 변수 설명 돼 있었으니까 이번에 플래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P0를 쓰는 게 아니죠. 이제 플래그로 여기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쓰는 건데 보니까 뭐 여기 변수 타입 디바이스 쭉 있죠. 플래그 중에서 우리가 99번 선택을 할 거예요. 뭐 런, 스탑, 에러, 뭐 디버그 쭉 많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옆에 간단한 설명들 있으니까 이것도 좀 볼 수 있습니다. F99번 여기 보시면은 99번 여기 상시 온이라고 돼 있죠. 상시 온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더바 온으로 돼 있습니다. 변수가 그래서 변수를 언더바 온으로 쓰셔도 돼요. 플래그에서 99번 이거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항상 접점이 눌려져 있는 그런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외부의 스위치하고는 연결돼 있지 않아요. 외부 스위치하고는 연결돼 있지 않고 PLC 내부에만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PLC 내부에만 있는 스위치인데 저 스위치는 항상 켜져 있는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왔고요. 요거 좀 보기에서 디바이스 변수 보기로 선택을 해보시면은 변수 이름은 언더바 온이고 그리고 디바이스는 F99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F10 눌러서 이제 출력 부분이죠. CTUD 카운터 업다운 카운터 쓸 거고 그 다음에 카운터 번호는 1번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 거는 P0 그리고 입력 신호가 아니라 얘는 이제 업 신호가 들어오는 건 P0 다운 신호가 들어오는 건 P1 이렇게 해주시고 카운터 번호는 3번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다 들어간 거죠. 자, C1번 카운터를 쓸 거고요. P0로 들어오는 걸 업으로 사용을 할 거고 P1으로 들어오는 걸 다운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F3 눌러서 여기서 입력으로 요번에 이제 플래그 돼 있으니까 계속 이게 나오는데 변수 설명 이거 클릭하시면 되죠. 그래서 C1 만들었던 이제 1번 카운터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해 주시고 출력으로는 P40번 디바이스에다가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1번이 작동을 하면은 P40번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장치가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모터를 연결해 놨든지 램프를 연결해 놨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끄는 스위치를 하나를 더 두겠습니다. 안 둬도 상관없는데 그냥 두죠. 끄는 스위치는 F3 눌러서 리셋 신호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P2 해주면 되죠. P2 P0하고 P1은 쓰고 있으니까 이제 P2를 여기다 새로운 스위치로 연결해 주시고 리셋 신호가 들어가도록 여기 R로 되어 있는 거 눌러주시고 여기는 C1번 카운터 1을 리셋 신호를 주겠습니다. 자, 다 됐죠. 끝났으니까 엔드 눌러서 프로그램의 종료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다 됐어. 다 됐습니다. 한번 카운터 하나씩 눌러가면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시뮬레이터 시작 버튼 눌러주시고 자, 시뮬레이터가 시작이 됐죠. 프로그램이 이제 PLC 올라갔고 잘 되고 있죠. 모니터 눌러서 시스템 모니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카운터를 넣을 수 있죠. 자, P0 클릭해 주시면은 카운터가 1이 올라갔죠. 업 카운터 1에서 카운터 C1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꺼도 얘는 0이고 얘는 1인 상태인 거고 P0 한 번 더 누르면은 전기가 들어가니까 1인 거죠. 그래서
0에서 1로 바뀌었으니까 카운터가 1에서 2로 올라간 거죠. 또 떼면은 카운터는 그대로 남아있고 P0는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꺼져 있는 거고 0인 거고. 한 번 더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눌러보면 여기는 1,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 C1은 2에서 3으로 바뀌겠죠. C1은 2에서 3으로 바뀌면서 3이 됐으니까 카운터가 3이 됐으니까 여기 C1은 서로 연결되면서 이제 불이 켜질 거예요. 자,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아까 거랑 좀 다르게 얘를 한 번 더 누르면 4가 되죠. 카운터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1, 2, 3, 3으로 세팅된 다음에 0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 CTU하고 똑같이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 될 때까지, 한계가 될 때까지. 이게 지금 33,000 정도 되니까 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셔도 되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3 이상이면은 3이 되면 얘가 이제 켜진 거고 계속 켜져 있는 거죠. 자, 다운을 위해서 P1번 눌러보시면은 0에서 1이 되면서 4에서 1이 줄어든 3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1이 되고 3으로 되죠. 떼면은 얘는 다시 0이 될 거고 0에서 다시 1이 되도록 여기 P1을 눌러주면 0에서 1이 되고 여기는 3에서 2가 되겠죠. 3에서 2가 되면서 2가 됐으니까 3보다 작은 2가 됐으니까 얘가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다시 불을 켜고 싶으면은 카운터를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3보다 3 이상이면 켜지고 3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꺼지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리셋 시켜주고 싶을 때는 P2 눌러주면 초기 값으로 카운터가 0으로 초기화가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카운터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 봤습니다.